네, 전라북도가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탄소산업이 국가기관 전략산업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죠. 전라북도의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SBT 등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도 전주에 사무소를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금융타운 조성에 또 희망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불편하고 속상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또 시선,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발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때면 전라북도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은 어지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라북도의 발전이 대명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소소하게 나눠보는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미래 전북 출구 찾기를 고민하며 자체 토론회를 열어 오셨습니다. 우리 박주현 국회의원 자리하셨고요. 전라북도에 우리 김미정 기획관님 나오셨습니다. 자, 한 분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전라북 도정의 어떤 핵심을 맡고 계신 분인데 두 분 모두 이제 잘 아시죠? 이제 여성의 저력을 전라북도 여성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일전에 만나셨던 네, 제가 있으시죠? 떠나는 전북 청년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 전라북도에서 일자리 정책관으로 해서 참석을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라북도하고 같이 이런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딱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벌써 승진을 하셔가지고 예. 그렇죠. 한 두세 달 사이에 됐나요? 예. 네. 네, 우리 김미정 국장님께서도 어떠세요? 처음 뵀었죠? 저번에 했을 때.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청년 유출 문제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전북인으로서 화이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네. 저도 그때 아주 많은 생각을 좀 갖게 됐고 정말 우리가 화이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들 공감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제 두 분이서는 지역에 사시는 이제 선후배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대학의 선후배이신 거죠? 맞죠? 네, 오늘은 그런 자리긴 한데 역할에 따라서 이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셔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전북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전라북도에서 이제 굉장히 통계적으로는 딱딱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통계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인구 통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올 7월 현재로 해서 전라북도의 인구가 182만 5천 명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 말 대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11,400여 명 정도가 감소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지칭을 하는데 저희가 올 7월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01%로 초고령 사회네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현황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신 것처럼 17년도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이 되었고 18년도에 GM 군산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근로자들이 줄여서 퇴직을 했고 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퇴직이 또 잇따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8년 12월 말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고 실업률 또 실업자 수는 증가한 상태를 유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군산의 MS 컨소시엄 그리고 중소기업 컨소시엄들이 속속 그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는 투자 MOU를 발표하면서 그런 신규 투자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등이 좀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소득하고 고용률이잖아요. 그게 이제 전국 최하위입니다. 최하위권도 아니고 최하위인데 이게 또 심각한 게 이 통계가 지금 현재 이제 공식적인 통계는 2017년 통계예요. 말하자면 이제 GM이나 조선소가 문을 닫기 이전의 통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더 이제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또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우리 이제 바로 위에 전남이 있는데요. 전남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남입니다. 근데 전북은 지금 전주를 포함한 전북이 광주광역시를 뺀 전남보다 아래라는 것이고, 사실 이제 광주광역시나 전남도 뭐 다른 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도에 비해서 가장 낮은 위치인데도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낮다라는 점에서 정말 심각함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 섰다, 이렇게 저는 그런 긴박감을 가져야 그 된다고 전라북도의 경제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벼랑 끝에 섰다라는 거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줄곧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그 GRDP라는 부분이 이제 공식 통계가 17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GM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계 수치로 아직 잡혀져 있지 않고 18년 GRDP가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좀 상황은 나빠졌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나 그리고 전기차 클러스터, 뭐 기타 또 효성의 어떤 일자리 창출 관련한 MOU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몰고 오고 있어서 우리 하는 과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니, 뭐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를 정확히 자각하고 그냥 현황 유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런 전략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이제 해결책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야죠. 해결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탄소 산업에서 효성이 이제 뭐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또 이제 MS 오토텍이 이제 뭐 새만금에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는 저기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느냐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인구 유출과 관련해서 일단은 통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인구 유출은 뭐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똑같은 공통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뭐 다양한 유인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잘. 어디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 각 시도들이 이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지금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충남이거든요. 충청도예요. 충남이 왜 그렇게 발전을 하느냐?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적어도 저 경상 남북도나 광주 전남에 비해서는 수도권에 가깝다라는 그 유리한 입지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새만금이 지금까지는 정말 애물단지로 돈 먹는, 돈은 먹고 일자리는 내놓지 않는 그런 애물단지였다면, 지금부터는 어쨌든 그 새만금이라는 것이 중국에 가장 가깝고 또 우리나라에서 수심이 가장 깊고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세계적인 식품 무역 항의로 입지 너무나 이제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항만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냥 2, 3만 톤, 그냥 작은 배들 왔다 갔다 하는, 그걸로는 무슨 식품 무역항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10만 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부산이든 광양이든 이런 데서 절대 그거를 인정을 안 하죠. 목포든 새만금 신항이 그렇게 큰 배들이 와서 정말 중국하고 가장 가깝다는 이 입지를 활용해서 발전하는 것을, 그거를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저는 통한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지면 청년 유입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마련된다? 새만금항이 세계적인 식품 무역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는 다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수입, 수출, 인증, 보관,
또 뭐 가공 네네. 이런 모든 것들이 금융까지 거기 들어서기 예. 때문에 새만금이 세계적인 식품 무역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북이 금융 중심지가 되는 것도 지금 이제 기금운용본부에서 뭐 지금 현재 650조 앞으로 이제 1000조 이상의 자산 운용하는 거 플러스 이 식품 무역에서 발생하는 금융 이거를 합하면 저는 이제 재산 금융 중심지가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하신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청년 정책, 청년 유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당연하죠. 보면 되는 청년이 거죠. 지금 한 해 7,000명 내지 9,000명이 매년 나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전체 고용률이 한 60%가 되는데요. 네. 청년 고용률은 42%예요. 네. 근데 전라북도 청년 고용률은 31%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열악하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사람이 오고 예산이 오고 기업이 와야 우리 청년들이 뭐 사람이 와야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영업이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정책들을 고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의원님께서 그 새만금 신항만 부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해수부를 설득을 해서 재정 전환으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국고가 투입되는 계획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획기적인 뭐 대부분은 이제 민간 투자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국고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연초에 그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통해서 건설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새만금을 둘러싼 공항, 항만 그리고 뭐 내부 동서축도로나 남북도로 이런 기반 시설들이 확고하게 지금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새만금 산단에 있는 임대용지의 기업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새만금 임대용지에 일단은 6만 평 부분의 예산이 지금 이제 기재부를 통과를 했고 국회 단계에서는 저희는 10만 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새만금이 아까 이제 애물단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새만금이 먹고 살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이 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라북도에서 수행 중인 어떤 그 청년 수당 지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9월부터 시작인가요? 8월부터 시작을 했나요? 20일부터 시작을 했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러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 유출 현상은 사실은 이제 뭐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뭐 며칠 전에도 일간지에 그 수도권 인구 전체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이제 내년이면 앞지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요런 유출을 막고 최소한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지역에서 정말 생활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게 얼마를 주나요?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품권이죠. 1인당 30만 원씩 월 지급을 하고요. 카드로 1년 네. 그러면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고 이제 그 결제를 한 다음에 그 나중에 포인트 차감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19년부터 23년까지 청년들 10,000명에게 지원을 할 목표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청년 보세요? 수당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예산 중에 제일 그 예산으로서 좋은 예산, 좋은 지출이 기초연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 차등적으로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상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사실상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그런 정도의 어떤 뭐 수당을 주는 거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기초연금도 이제 매칭을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얼마를 매칭하는데 저는 그 매칭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은 가난한 지역인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매칭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 적어도 그런
정부가 그 국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지 현금 지급 급여를 하는 것은 그 지자체 매칭 없이 중앙 정부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청년 수당의 경우는 지금 지자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전북은 가난하고 전주도 가난해요. 전주에 오면은 전라북도 대표 도시인데도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전주보다 이제 광주가 전주보다 인구가 2배거든요. 네. 그런데 예산은 5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광역시기 때문에. 예. 근데 전주는 광역시가 아니니까 예산이 1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쓸 데가 그러니까 제대로 쓸 데도 없는데 거기서 또 청년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중앙 정부에서 이 청년 수당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같이 세미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청년 수당보다는 저는 그때도 이제 사실 전북과학기술원이 또 왜 필요하냐면 전북과학기술원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청년 벤처 창업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새로운 어떤 창업을 이렇게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주나 전북에 그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기술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이거를 키우려면 그런 과학기술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서로 이제 어떤 그 연구개발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또 파생돼서 어떤 또 창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전북 과기원이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 아실 것이고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제가 2015년도에 예. 연구개발 특구가 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R&D 자금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전북 과학기술원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타진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벽을 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인력의 문제, 인력의 질적인 문제, 인력의 고급화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기원으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는 없는 지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청년 수당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장기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부분이 좀 조화롭게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수당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수당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미취업자 구직활동 지원금과는 상당히 좀 그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달라요? 것처럼 네. 지역에서 취업을 농업 사람에게 부분이나 있더라고요. 제조업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세 분야에서 취업을 1년 이상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좀 저소득층이지만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사용하는 그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경제 순환 효과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단기적으로 방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까지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 초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효과는 아닐지언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급 효과를 많이 불러올 수 있으리라는 그럼 그 생각을 하고 요건은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받으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1년 단위로 끊는 건가요? 요거는 한 번으로. 무조건 한 번? 예. 자, 이제 우리 그 인구 유입과 은퇴자들과 관련해서 실버 산업 관련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토론회도 하시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때 우리 김미정 우리 그때 당시 일자리 정책관으로 참석하셨었나요? 그때도? 지금 이제 저는 전라북도에 실버시티 50만 실버시티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우리 인구 200만을 훌쩍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서울에서 기차 KTX로 1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지금 멀리 오시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인데 여기 오시면은 자녀들이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거고요. 여기 오시면 뭐 정말 저는 이제 그분들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매력적인 이런 몇 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비슷한 것을 예, 정책적 예. 고민하는 게 있으신가요? 예, 네. 정책적 고민뿐만 아니라 네. 저희 도에서는 전북형 인구정책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도약 기획단을 신설을 해서 인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뭐 출생아 수 증대나 인구 유출 방지 그리고 인구 유입 확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지금 두 가지 좀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체류 인구 증대 및 제도화. 이 부분은 이제 체류 인구라 하면 거주 인구 플러스 유동 인구인데요. 네. 관광객 수 등 유동 인구를 포함을 한 체류 인구 개념을 네. 설정을 해서 이를 국가계획 등에 반영을 하고 네. 또 그 교부세 등 지역재정 지원할 때 활용한다던가 예비 타당성 조사 수요, BC 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정부를 네. 압박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하나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퇴 세대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게 제2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를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제2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는 타겟이 꼭 그 은퇴자뿐만 아니라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근무자들, 네, 부모님들까지. 예, 그리고 도내외 대학생들, 그리고 출향인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타겟을 정해서 이들이 우리 그 전북을 제2고향으로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그게 지원책들을 싶어요, 솔직한 말씀으로는. 이 지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 정치력의 어떤 부재함 그리고 미약함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떠세요? 그 행정 입장에서 이 국가 주요 부처와 예산 작업을 할 때 한계를 많이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일정 부분 뭐 한계를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그 정책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내 정치권의 어떤 지형들도 서로 경쟁과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네. 여러 측면에서 뭐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협력적인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초반에만 해도 좀 이제 전북 사람들이 너무 점잖잖아요. 점잖으니까 별로 이렇게 투쟁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전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재위 있을 때 뭐 네. 물론 비례대표지만 진짜 막 부총리만 차관해서 엄청나게 뒤에서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네. 다들 그런데 이제 전북 의원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파이팅이 예, 되시고 예. 또 서로 경쟁이 다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그럴 수밖에 있고요. 없네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전북이 너무 이렇게 못 살게 되니까 조금 각성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정말 구석에 몰렸다라는. 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올려진 예산을 뭐 의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확보하고 이런 거는 뭐 저희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의 상황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뭐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전북 실버시티 또 새만금 네. 세계적인 무역 뭐 중심항 또 뭐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그리고 전주 광역시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주하고 완주나 전주 김제를 합해도 그건 광역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지금 특례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또 이제 그 중앙정부로부터 플러스로 해서 뭐가 오는 거는 제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되 저는 어쨌든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전주 광역시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당장 공무원 2,000명이 옵니다. 새로운 공무원 2,000개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광주가 우리보다 인구 2배인데 예산이 5배라니까요. 당장 전주 광역시 예산이 2.5배가 늘어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뭐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뭐 그 100만의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통합 작업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지난한 일이고 더구나 이제 전주 완주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전주 완주는 합해도 75만이 돼서 광역시라는 시너지가 전혀 없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됐다라고 보고 광역시는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대안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도와 전북 연구원이 지금 협업을 해서 총선 공약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이나 뭐 또 출연기관 그리고 기타 이제 협력 기관들이 제안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 그리고 주요 뭐 입지자들이 또 관심과 이슈화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 사업 이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사안들 또 법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그 리스트업을 하고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중순이면은 1차 안이 나올 것 같고요. 안이 나오면 그것들을 계속 계속적으로 이제 뭐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그 전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형이나 여러 문화 지형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총선 공약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우리 도출하고 김미정 그 부분들에 대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전북 발전연구원이 발전자 빼고 전북 연구원이 됐죠. 근데 거기에 이제 20여 분이 계신데 사이즈가 너무 작고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전북 도민회에 뭐 요청을 하든 어떤 식으로 펀딩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이즈를 키워서 그 발전 프로젝트라는 파일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현재 무슨 뭐 10억, 20억, 100억 예산 이렇게 하는 정도로 지금 전북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건 지금 이제 아까 뭐 의원님께서도 과기원이나 전북연구원이나 이제 그 인력의 중요성, 고급 인력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과기원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위험 요인들을 저희가 제거해야 되는 좀 지난한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전북연구원은 저희 도의 출연기관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과 혁신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안이 마련되면 그런 부분들 전북의 미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력들을 좀 확충을 하자라는 쪽으로 좀 안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도출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총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도 있지만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의원님이 지금 당이 저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민의당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실 제가 이제 뭐 저는 뒤늦게 이제 50 넘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철이 든 거예요. 그동안은 정말 민주화, 뭐 양극화해서 이런 개혁 이런 것만 하다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개혁에 앞장서고 민주화에 앞장서는데 왜 전북은 계속 가난해지지? 뭐 정말 뭐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딱 그런 각성이 생겨서 이제 제2의 민주화를 해야 한다. 이거는 차별 없애고 전북 발전하는 이 제2의 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치에 뛰어들어서 저는 그냥 오로지 전북 발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비례 뭐 1번 아니면 3번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비례를 받으면 전북 의원 10명하고 해서 11명이 뛸 수 있잖아. 그래서 비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이제 이렇게 분당이 되게 되는데 비례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분당할 때 비리 정리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막상 저희는 정리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나 어떤 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당적이 묶여 있지만 민주평화당에서 뭐 제가 최고위원 뭐 수석 그게 대변인 가능한가요? 그게 라는 가능해요. 질문을 해달라고들 여러 분들이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민주평화당의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의 전당대회에 나갈 수는 없어요. 당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뭐 지명직이나 수석 대변인은 당직이기 때문에 그 다른 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직을 맡는 거는 문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살면 시민권을 획득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영주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말해놓고도 네, 아주 대견해가지고 스마트하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방송 녹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시는 그 뼈대 가운데에는 파이팅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과학위원부터 해서 계속 파이팅을 외치시는 건데 그 파이팅 있게 이제 예산정책 협의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국회의원분들하고 이제 우리 전라북도하고 예산정책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당장 붙이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지금 일단 예산 확보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산은 뭐 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지사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경제 체질 강화 네. 부분하고 전북 경제 생태계 구축 그리고 전북 자존의식 복원 이 세 가지 측면의 사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 사업들을 조금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네. 군산에 지금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나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 이런 부분들 또 농생명 관련한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이나 국가식품 클러스터 관련 사업들 그리고 아까 제가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항이 확정됐다. 공항 건설이 확정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연초부터 이제 막 기업들이 투자하겠다. 그리고 계약이 이제 속속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관련한 또 추가 예산 확보 그런 부분들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다 적극 협조하겠고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전북 국민연금 혁신도시에 네네. 이제 외국 기업들도 예, 들어오고 예. 있는데 김제 용지 지역 악취 문제를요. 네네. 이거를 3, 4년에 걸쳐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네네. 내년에 한꺼번에 예, 해결을 해야 예,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금 이제 어쨌든 환경부에서 비전 오염원 지정 지역으로 고시를 받는 거를 빨리 하셔야 되고 그 173호 남아 있는 그 부분을 하여간 휴폐업을 하든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시설로 들어가는 것도 그 재처리 시설이 11개 있잖아요. 그 부분 중에 도저히 이제 냄새 관리가 안 되는 건 좀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이제 대체로 한 800억 많으면 1000억 이렇게 좀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이거를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 연구 용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3년, 4년에 걸쳐서 그래요. 100억, 200억씩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이미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전북은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북도 하고 김제 씨하고 해서 같이 좀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김제 용지 부분은 혁신도시 이제 여러 가지 향후의 확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제 이런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서 헬기 관련한 소음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혁신도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좀 저해하는 요소로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국가 예산 확보 지금 이제 타당성 용역 예산은 좀 확보가 일단 됐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그런 악취 문제들을 저감하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또 여러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이제 도와 정치권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역할에 너무나 약함을 느끼면서 두 분이 너무 세서 진행하기가 조금 버거웠지만 여하튼 오늘의 모든 이야기들이 좋은 어떤 대안들이 되고
또 지향하는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아요. 예. 어떤 이제 한 분은 공격수로 한 분은 이제 수비수로서 그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저는 이제 그 전라북도가 다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재력이 있고 또 워낙 다 개개인이 똑똑합니다. 다만 이제 좀 파이팅 하는 거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단결하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각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저는 정치 뭐 여야 구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라북도하고도 100%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뭐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파격적으로 전라북도가 이 위기를 탈출해서 그야말로 전라도에서 전주 나주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6대 도시였고 그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파이팅 박주현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김희정 정책기획관님도. 이제 며칠 전에 VIP께서 저희 전주와 익산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전주의 그 효성 그 탄소 관련한 일자리 그 투자 협약식에 참석을 하셨고 또 익산의 하림은 그 30대 대기업 본사 중에서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그 대기업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특이할 만한 것은 지역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어떤 그 나아갈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사서 방문을 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사님께서 밝히시고 계시는 전북 그 경제 체질 강화 그리고 전북 산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어야 될 전북 자존의식 복원 이 부분이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북인의 어떤 화이팅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런 그 경제 체질 강화와 전북 생태계 구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기저에 화이팅 넘치는 우리 어떤 기상 그리고 우리가 전북인이라는 자존의식 이런 것들이 깔리지 않고서는 그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화이팅이 여러 측면에서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와 정말 정치권의 정말 주요 우리 인사들께서 같이 협력하고 협업하면 정말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고 변방에서 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모르고요. 일단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 전북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어른들은 저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도 뭐 비단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를 위한 고민들을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티브로드 전주방송 막걸리 시즌3 배반낭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